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미철원입니다. 1만 시간 커피 로스팅 불가 무례합. 오늘 책 리뷰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엘리다 에스테이트 게이시아 내추럴이라는 주제로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요리를 위해 가장 먼저 완벽한 재료가 필요하다. 커피에 있어서도 가장 완벽한 재료는 완벽한 생두이다. 고마운 분에게 좋은 과일을 선물하고 싶으면 편하게 과일 가게에 진열된 과일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사면 실수가 없다. 완벽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재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생두를 사서 로스팅을 해보면 비싼 생두가 대체로 좋은 품질을 갖는다. 로스터가 실력이 부족한 경우 값비싼 생두를 사서 그 재료의 성질을 충분히 살려 살짝 볶아내면 생두의 좋은 맛들이 잘 올라와 로스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전에는 로스팅하는 로스터의 로스팅 비법, 기교, 프로파일 연구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지금은 스페셜티한 흐름 속에서 생두 원재료의 성질을 잘 표현하는 로스팅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좋고 비싼 생두를 선별하는 것 또한 로스터의 실력이자 주요 덕목이 되었다. 현재는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정말 어떤 로스터를 쓸 것인가 로스터를 보고 와서 서로 막 토론하고 버너를 어떤 거 썼니, 철 성분이 어떠니,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생두 사가지고 그냥 볶아내면 됩니다. 이제 생두를 이제 그 스테이크에 비유하는데, 좋은 3풀, 2풀 고기 사가지고, 살짝 볶아내는 건, 요즘에 그런 트렌드 것 같아요. 굳이 강하게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생두의 본연의 맛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 어떤 실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생두 시장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일 시장 같은 커머셜 시장. 자, 과일 시장 같은 커머셜 시장. 이제 과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일에 소비되는 거는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될 것인데 그 생산지에서의 어떤 파동 같은 것 그리고 다른 변수 금리나 투기 자본이라 국가 국제 유가 그 주변국의 어떤 물가 이런 것도 생산국의 규제 이런 것 등 커피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과일처럼 주로 수요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다. 커머셜 시장은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 네. 필자는 독일 상사에서 함부르크 커피에서 국내 생두 수입과 유통을 담당했다. 합리적으로는 가격을 판매처에 오파하는 일을 했다. 문제는 대부분 시시각각 변화하는 커피 가격이고 가격에 맞는 품질이다. 가격에 맞는 품질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품질은 가격과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과일이랑 똑같죠. 어느 때는 과일이 비싸졌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일이 특별히 좋아진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더 생두도 그런 부분이 있다. 계속 생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과일 가게에 전시된 과일 중에 가장 비싼 것을 고르는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선정하기는 힘든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쓴 것은, 그거죠. 좋은 생두, 완벽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두가 필요하고 비싼 걸 사려고 하는데 그게 딱 들여맞지 않는다. 그 애로사항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유럽 최대의 말 생산국 독일에서는 말을 경주시켜 순위별로 등수를 매기고 낙찰을 한다. 제일 잘 뛰는 말이 제일 비싼 말이 된다. 나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주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정말 그 근육질의 말이 순위별로 탁착 들어와가지고 그 능력에 걸맞게 제대로 순위가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지만 모두가 이런 방법대로 할 수는 없죠. 이런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이 행하는 아름다운 몸놀림을 점수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평가 항목이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 예술 점수로 나눈다.
지금 스페셜티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COE 같은 거를 얘가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의 예술적인 취향과 주관도 반영된다. 마치 피겨스케이팅처럼 심사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겨스케이팅 1위, 즉 COE 1위를 찾는다면 완벽한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국가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맛들이 다르고 음영 형태가 다르고 소비 패턴이 다르다. 점수와 상관없이 단맛 구수한 맛을 선호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죠. 단맛 구수한 거 좋아하죠.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컬링컵을 가장 많은 비중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나라는 어디 서유럽 정도 되겠죠. 네, 노르딕 그리고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럴 일이 여기 책에서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도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점수 좀 낮게 써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예전에 UCC 설립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COE 1위를 다 사들인 적이 있다. 예, 당시 UCC 근무하던 지인 덕분에 전 세계 COE 1위를 다 마셔보는 호사를 누렸다. 네, 먹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꽤 수준 높고 괜찮은 커피인데 정도지. 완벽한 커피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완벽한 커피는 CO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굳이 이런 대회에 출품하지 않아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얼굴을 보러 올 테니 말이다. 자, 다음 장입니다. 너무 흔한 게이샤. 제가 이 쓸 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게이샤가 좀 흔해가지고 이걸 쓴 것 같습니다. 책을 낸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가 좀 안 맞은 거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샤 또는 게이샤라는 커피종의 이름이다. 게이샤라는 어감 때문인지 외국 기사에도 일본 게이샤랑 상관없음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 왜냐면 일본이 지금까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탄자니아, 킬레만자로 이런 이상하게 해가지고 블렌딩해서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한 선례가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게이샤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또 이상한 걸로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이샤 종은 1930년대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어 탄자니아를 거쳐 코스타리카 열대 농업 연구 기관을 거쳐 파나마에 정착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유명해진 거는 파나마 게이샤죠.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를 거치고 가죠. 모든 게 보니까 코스타리카는 약간의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나라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 게이샤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게이샤 종하고는 무관한 거죠. 파나마에 정착한 게이샤는 피터슨 가문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재발견되면서 꽃을 피웠다. God in a cup 이라는 찬사를 받고 명성을 얻었다. 제가 먹어본 커피도 가장 완벽하게 느꼈던 것이 에스메랄다 게이샤 에스메랄다의 게이샤 내추럴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서는. God in a cup처럼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진짜 같이 먹는 사람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먹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발한 느낌이 나면서, 어떻게 꽃냄새랑 어떻게 그런 허브와 그런 주시한 맛이 같이 나오고,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 그리고 애프터는 왜 이렇게 길고 바디는 화사하게 입을 갖다가 아주 개운하게 만들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받고 명성을 얻었죠.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게이샤다 이건 이렇게 게이샤가 이제 너무 게이샤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도 너무 블루마운틴 되다 보니까 블루마운틴이 블렌딩가 망가졌잖아요. 블렌드가 자체가.
근데 이제 아마 게이샤도 그런 조짐이 좀 보여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해도 뭐 게이샤를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커피 하는 사람들이나 좀 알지, 그죠? 블루마운틴은 이제 커머셜하게 이제 시장이 뿌려졌으니까 이렇게 아는 거고, 영국에도 막 왕실 들어간다 모르고 하니까 아는 거고, 여기는 좀 다른 시장 같아요. 여기 스페셜티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커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너무 게이샤 좀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게이샤에 현혹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하여튼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는 에스메랄다 게이샤가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책 찍어 놓을 테니까 제 읽는 거 상관없이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장에 이렇게 글씨 쳐놓은 것만 조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읽으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책 주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마케팅. 엘리다 농장은 4대째 커피를 하고 있는 농장이고 라마스터스 가문의 소유이다. 이 가문은 SACP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06년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게이샤 종을 받아 심기 시작했다. 대를 거듭할수록 생두 부분의 완벽한 커피에 비슷한 커피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대를 거듭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판다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가장 아름다운 마케팅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비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싸다 해가지고 마케팅으로 하는 거죠. 드립을 해서. 브라질에 시작한 COE는 원래 이제 수익금을 농부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큰 손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농가의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고 세계의 많은 커피 회사에도 COE를 접촉하거나 수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뭘 써놓은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이게 씨앗이 굵은 거에서 나오면 굿인데, 작은 것 중에 큰 것들 나온 거 있죠. 이놈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게 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는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선별되고 또 어떤 관리되는 것들, 좋은 것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양분 이놈이 많이 먹고 이놈들 조그맣죠. 이놈들만 빠는 게 스페셜티고, 다 커머셜 사이즈 AA 슈프레모 하면서 사이즈만 커가지고 그냥 한 거는 9 정도밖에 안 돼요. 씨앗이 크면 좋겠지만 베스보다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제가 이제 과수원 친구랑 자주 통화를 하는데 요새 또 못했네요. 근데 그분한테 많이 영감을 받아요. 왜냐면 실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커피 농가랑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궁금한 게. 근데 이제 비슷한 업종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인드를 좀 읽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나무에 비료를 충분히 주면 과실의 사이즈는 커진다고 한다. 현대 농업 기술에 의하여 모든 상품이 가능할 정도로 비료의 종류가 많다고 한다.
상품성을 위해 과실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과실이 커지면 그만큼 당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비료를 적게 주어 작은 열매가 나는 나무에 큰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죠. 예, 이 경우에는 큰 열매는 비료를 많이 줘서 사이즈가 키운 열매와 다르게 높은 당도와 좋은 맛을 낸다고 한다. 마치 엘리다 에스테이트에서 특별히 잘 관리된 생두처럼 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커머셜한 시장하고 다르게 스페셜티 시장은 잘 관리돼야 한다. 그러려면 2대, 3대에 좀 지나서 잘하는 데가 생겨나야 되겠죠. 이들은 또 어느 과수원이 잘하는지 서로 잘 안다고 한다. 어디서 자두를 잘 심고 어디서 복숭아를 잘 접붙이는 식의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 또는 젊은 영농 후계자가 새로운 정보로 농법을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은 경우가 많다. 피터슨 가문의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새로운 종을 심어 게이샤 커피의 시작을 알린 것처럼 이런 거죠. 예. 일반적으로 대를 이어서 하는 과수원에 꾸준히 좋은 소출을 내놓는데 대를 이어서 오랜 시간 나무를 지켜본 과수원이 좋은 과실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할 수 있다. 완벽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대를 거듭해야 하는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내 대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벽한 커피를 만들지도 모른다. 긴 호흡으로 기다리자. 호흡을 가다듬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하자면 예전에는 커머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스페셜티 시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스페셜티 시장은 규모가 작고 그래도 자기만의 커피, 완벽한 커피를 하려고 하면 좀 이런 잘 관리된 커피를 사서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